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액션 영화나 형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수사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자동차 추격신입니다.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가진 자동차로 범인을 끝까지 쫓아잡고야만 하는 주인공의 활약에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만약 기동성을 갖춘 차량이 없다면 액션 영화는 물론 현실 속에서도 범인 검거나 사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 속 전투에서 기동성은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지점에 신속하게 도착해 핵심 타격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차륜형 장갑차는 지상전을 펼치는 보병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형사들에게 자동차가 필수품인 것처럼 전투에 임하는 보병에게 있어 차륜형 장갑차는 필수품입니다. 1902년 개발된 역사상 최초의 장갑차는 자동차에 장갑판을 두른 형태였습니다. 이 장갑차는 모터 워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쟁터를 누비는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는 전투의 형태가 세밀하고 정교해질수록 기습적 국지적 교전이 빈발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의 교전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테러형 전쟁이 현대전의 특징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무기의 성능은 좋아지고 무기의 크기와 운용 병력은 더욱 작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 병력만으로도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현대전의 양상에 있어 차륜형 장갑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적이고 국지적인 전투에 있어 차륜형 장갑차의 기동성은 필수 조건입니다. 차륜형 장갑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현대로템은 우리 군의 차륜형 장갑차 체계 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로템 주관으로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는 바퀴가 6개인 기본형과 8개 달린 보병 전투용 등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K806과 K808은 3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16년 5월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20마력 국산 상용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시속 10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600km에 달해 신속하게 먼 거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는 최고 속도 100km, 60% 종경사 및 30% 횡경사 등 반력, 1.5m 참호 통과 능력 등을 충족하여 우수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젤 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디젤 엔진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된 H엔진으로 전작인 Q엔진의 배기량을 확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오히려 향상되었으며 최근 추세인 다운사이징의 성공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420마력의 H420은 2010년부터 생산되었으며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뉴파워트랙, 엑시언트와 유니버스 등 다양한 상용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심장을 이식받은 K806-808 장갑차는 장갑차의 필수적인 기동성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신뢰성 및 정비 편의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배운 엔진 정비의 편의성을 K806-808 장갑차가 그대로 물려받은 셈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장치의 장착으로 탑승자들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야지 및 비포장도로와 같은 험지를 달려야 하는 전술형 차량의 경우 탑승 병사들의 피로도가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탑승에도 피로하지 않은 차량 개발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K806과 K808에 공통으로 적용된 독립변수장치는 험로 및 야지에서 장시간 임무 수행 시 각 바퀴들이 독립적으로 운동하여 노면 충격을 흡수해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는 차륜형 장갑차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탑승한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구경 철갑탄까지 막아내는 방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지뢰가 폭발해도 장비와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와 화생 방전을 대비하여 양압 장치 및 냉난방 장치 등의 필수 생존 장치도 장착되었습니다. K808의 경우 전술형 럼플렛 타이어 장착과 타이어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워터제트 시스템 탑재로 기동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지더라도 주행할 수 있는 K808의 럼플렛 타이어는 하손 시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항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적용으로 노면 조건에 따라 최적의 공기압을 부과하여
주행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K808은 워터제트 시스템 탑재로 보아 시 수상 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는 생산 및 운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K806과 K808은 표준품과 공용품 사용 비율을 90%로 높이고 단위 부품의 모듈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시점의 효율성은 물론 향후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기본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열화가 용이하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의료 후송 차량과 포 탑재 차량, 대공포탑 차량과 지휘소 차량 등으로 계열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엔진과 여러 장비의 국산화는 생산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K806-808 장갑차를 보면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이 생각납니다. 국가의 자원을 잘못 활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K2 파워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업체들도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흑표 엔진 개발에 난항이 닥치자 이현순 전 현대차 연구개발 부회장을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한국GM에서 기술연구소장과 기술개발부문 부사장을 지낸 손동현 사장을 보원투수로 영입했습니다. 보통 부회장과 사장급 엔지니어를 영입하면 혼자가 아니라 팀 단위의 기술 인력도 인맥으로 딸려옵니다.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국내 2, 3차 디젤 엔진 부품 벤더 업체의 기술적 서포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개발에 온갖 문제점이 발생했고 2차 양산분해 와서야 겨우 장착될 수 있었습니다. 변속기 부분은 더 심각하여 아직 파워팩에 장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파워팩과 가장 유사한 상용차 엔진과 변속기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예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무기 개발 시 국가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본보기 중 하나는 K806-808 장갑차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